DB금융투자군요.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아침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멘트가 꼬일까요? DB금융투자, 예. 을지로금융센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직원인 저희도 아직도 이제 동무증권이라는 소리가 그렇죠. 아니 왜 이름들을 자꾸 바꿔가지고 물론 이제 기업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CI라는 것도 있고 한데 이미지 쇄신 좋은 의미지만 너무 자주 바꾸면은 헛갈립니다. 그죠? 자 무엇부터 가볼까요? 기업 먼저 보고 순차적으로 풀어가 볼까요? 예, 그러시죠. 기업은 뭘 보시겠습니까? 예, 이제 오늘 들고 나온 건 바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바텍. 예. 네, 치과 의료기기 이렇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KH 바텍이 아니고 그냥 바텍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도 이름이 또 비슷해요. 네, 그렇죠. 이제 이 바텍이라는 회사는 이제 글로벌 디지털 이미징 엑스레이 치과용 엑스레이 이거에 대한 선두 기업이고요. 네. 그 디지털 덴트리스트라는 게 이쪽에 늘어나면서 이게 뭐냐면은 종합 솔루션 같은 개념입니다. 뭐 CT 스캔, 뭐 캐드캠을 이용해서 캐드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임시치아나 수술용 가이드, 그다음에 수술 기획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기존의 치과를 한번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빨을 발치하고 새로운 치아를 발치하고. 예. 네. 치아를 발치하고 새로운 거를 집어넣고 이렇게 할 때 네. 보통 한 7일에서 7번에서 8번 정도 뭐 이렇게 방문하는 횟수가 그 정도 됐었는데 뭐 치과 치료 받아보신 분들은 다 네. 경험하셨던 네. 가기는 싫지만 그래도 자꾸 늦추면은 더 일이 그렇죠. 커지는 예. 그래서 꼭 가야 되는 네. 저도 자주 가야 되는 근데 뭐 최근에 또 가보시면은 이제 국내 치과들은 이제 그 가는 횟수가 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덴트리스트라는 이 솔루션을 통해서 네. 한번 이제 치아를 스캔을 하고 그래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 수술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보형물을 떠놓으면은 이제 그 이 바텍이라는 회사에서는 그 보형물을 뜬 이미지 스캔, 3D 이미지 스캔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고 그다음에 뼈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3D 프린터기로 이제 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시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해보는 거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치과를 가기도 싫은데 자주 오라 그러니까 네. 이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는데 과거에는 영상을 찍으면은 그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또 적용해서 맞춰보고 네. 또 교정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여러 차례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줄었다. 네. 우리 요즘 IT로 치면은 반도체의 일례로 뭐 이 과정들 있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증착, 식각 네.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과정들을 줄였다. 네. 이런 것처럼 수율을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빠르게 이제 다 디지털화돼 있고 장비가 이제 나오면서 환자한테 부담도 좀 덜 되면서 네. 그 치과 치료는 또 빠르고 그 효과도 좋게 이런 장비들을 공급을 해주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적으로 봐더라도 바텍이라는 회사는 되게 이제 2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2021년도 예상 매출액이 이제 3,100억 정도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900억 정도, 되게 좀 저렴한 편이고요. 타사 대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재무제표 보시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순이익 부분은 적자가 났습니다. 예. 왜요? 이게 영업이익은 다 흑자가 났는데 순이익은 적자가 났습니다. 이게 이제 지분 투자했던 레이언스라는 회사의 가치가 들어갔던 대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확 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부가로 반영을 했나?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순이익 부분은 이제 빠졌지만 그거는 어쨌든 일시적인 부분인 거고. 청산을 했으면은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네, 청산을 안 했으면은 네. 그냥 유지하는 건 정도일 텐데. 네, 예. 자산재 평가는 아니고 뭐. 자, 근데 안에서 지금 질문이 왔는데 뭐 부조에서 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시청하시는 분의 질문이겠죠. 왜 오늘 바텍이냐? 아, 예. 오늘 바텍이 치과의 날입니까? 뭐 그런 날인가? 아, 그게 아니고. 제가 이것도 시작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존에 많은 종목들이 다 나왔어요.
다 나오고 그거를 또 재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시청자분들도 좀 지루하실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래서 한번 최근에 좀 레포트들도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잘 이제 접하지 않았던 이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 본 거고요. 근데 이게 뭐 그리고 큰 이게 화두가 될 만한 예. 이게 있으면 좋긴 한데 네. 뭐 오바마 케어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 이제 아직까지는 좀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미용이나 치과에 대한 치료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늘어나고 있는 실적이고, 그다음에 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놓고 보시게 되면은 중국의 치과 의사가 한 10만 명 정도 된답니다. 10만 명이요? 예. 생각보다 적네. 근데 이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인원이 8천 명 정도 수준. 밖에 안 된다. 예. 그런데 이런 장비들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임상 경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적더라도 이제 그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 시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고 있고요. 지금 보여지는 장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강 내 안쪽에 집어넣어 가지고 스캔을 하는 장비들이고요. iOS라는 저 장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소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장비에 대한 비용이 좀 부담스러운 국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쪽에서 이제 선호도가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구강 외 장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과에 가보시면 많이 스캔을 해보셨을 겁니다. 네. 딱 이빨 물고 있으면은 기계가 싹 돌면서 네. 스캔 뜨는 장비들이죠. 엑스레이 같이 찍고 뭐, 네. 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3D 장비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밑에 하단에도 보시게 되면 두개골 구조나 뭐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나올 정도로 네. 이게 이제 그렇죠. 정밀 간혹 보면은 영상이 눈앞에 보일 때 내 두개골 구조를 바로 볼 수 있는. 네. 네. 정밀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인 거죠. 예. 흥미롭네요. 네. 그 지난번에는 이제 뭐 바텍 장비는 저렇게 장비들이 나가는 거죠. 여기 이제 과거에는 장비만 딱 나가고 네. 솔루션이 조금 동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요즘은 솔루션이라는 게 더 네. 커지는 거죠. 네, 그렇죠. 과거에 우리 보면 퍼스널 컴퓨터 PC가 네. PC를 사가면 그 안에 막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막 깔아주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를 사야 PC를 주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될 거다. 예, 그렇죠. 바텍이 그거에 조금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을까? 이 바텍이 이제 이 의료 장비랑 그거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패키지로 해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AI 뭐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가장 좋겠지만 네. 그러면 의사가 마지막 시술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뭐 경험 하여튼 뭐 조언을 좀 많이 해주고 뭐 그런 쪽의 장비들 AI라고 하는 뭐 라운 피플 과거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바텍하고 또 비슷하지만 레이도 있죠. 레이, 예. 네, 레이라는 기업도 있고. 레이도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스템 임플란트. 2022년까지 이런 솔루션을 이제 개발해서 가겠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임플란트를 주로 공급하고 전 세계에서 상당히 좀 입지가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있고 그다음에 레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큰 디오. 디오. 예, 이렇게. 레이 디오. 네. 네. 같이 보면 되겠네요. 네, 예. 레이 디오. 예. 그다음에 바텍. 네. 여긴 다 두 글자네. 예. 그럼 정리 좀 해볼까요? 바텍을 지금 보는 이유는 사실 시류상 무슨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네. 연결하자면은 미국의 이제 정부 정책,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런 대중들의 네. 의료 혜택을 좀 늘리는 거잖아요. 네. 뭐 그게 어느 정도로 파급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이제 직간접 영향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예. 그다음에 바텍의 실적을 열어보니까 사실 일회성 네. 이벤트 때문에 순이익은 마이너스다. 근데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일회성이다. 네. 네. 영업이익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건 뭘까요? 좀 신선하다? 그렇죠. 지난 하여튼 시간에는 고려아연을 얘기하셨어요. 예. 또 뭐 생뚱맞을 수도 있었는데 네. 이게 또 시류가 맞았고 그 전에도 보면은 타이밍상 언급하셨던 기업들이 네. 그냥 우연히 얻어 걸린다고 치기에는 네,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래도 진짜 생뚱맞은 종목은 갖고 올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겠죠. 예, 이제 봤을 때 그 기업들이 이제 좀 확실하게 좀 괜찮아지고 어떤 시점에서 지금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 차기 년도에 좀 많이 이제 턴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좀 많이 찾고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도 눈에 띄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바텍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시장 소문 얘기 여기가 또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을 하나 좀 봤는데 네. DL이라는 회사가 대림산업에서 분사한. 네. 대림 이 맞잖아요. DL이라고 대림산업에서 분사하고 네. 대림건설과 대림으로 나눴는데 이제 DL. 네. DL 또 뭐였지? 네. DL이고요. ENC가 있고 그다음에 DL 케미칼로 이제 물적 분할을 해놓은 겁니다. DL 케미칼은 DL 밑으로 붙은 거죠. 예, 그렇죠. DL 밑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DL 케미칼 자회사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이 DL을 갖고 나온 거면 DL 케미칼은 비상장 회사입니다. 네. 근데 DL 케미칼이 투자한 여천 NC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천 NCC의 50%의 지분을 투자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1위가 이제 NCC 업계 1위가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2위가 여천 NCC, 3위가 대한유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근데 이제 대한유화가 생산해낼 수 있는 캐파나 이런 부분들이 여천 NCC보다 작습니다. 네. 근데 대한유화는 2조 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DL은 1조 1천억이죠. 지분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좀 적평가돼 있는 기업이고요. DL 케미칼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DL 케미칼도 NCC에 대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분 투자한 여천 NCC에서도 그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DL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이제 그 2위 정도로 봐도 되겠죠. 네. DL은 순이익 4천억 나는데 올 시가총액이 지금 9천억밖에 안 된다. 네. 시가총액이 지금 1조 1천억. 1조 천억. 네, DL이. 네. 예. 네, NCC는 납사 크래킹 뭐 이렇게 시장 용어는 그런데 납사 분해 시설 맞습니다. 안에서도 물어봤는데 제 귀에 들리는 얘기를 지금 답해주고 있었어요. 자, DL은 그래서 뭐 그 가치 투자 클럽 저희 그 텔레그램에 요즘 많이들 인기되는데 한 4만 명 분 계시는 가치 투자 클럽의 분석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죠? 네, 네,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좀 보니까 이제 거기 쪽에서도 나왔지만 기사도 나왔던 게 이제 이 공장이 완공이 됐고요. 네. 완공이 돼가지고 캐파가 늘어서 생산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많이 생산을 하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3공장 증설에 대한 계획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납사 NCC라는 게 왜 인기가 아니라 요즘 부각이 많이 되냐면은 그 DL 밑에 100% 보유한 카리플렉스라는 회사가 네. 이 의료용 고무장갑, 네, 라텍스죠. 예. 라텍스는 원래 이제 말레이시아가 네. 거의 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포지션이 큰데 네. 이게 인력들이 없어서 네.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맞습니다. 고무나무에서 그걸 채취할 수 있는 네. 게 없으니까 이제 케미칼용 라텍스랑 네. 의료 고무용 장갑 네. 이게 또 많이 나가잖아요. 예, 코로나 그렇죠. 때문에. 다 장갑 끼고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요리하시는 분들도 네. 이게 끼고. 요즘 뭐 요리사들 먹방 나오면 그렇죠. 많이 끼거든요. 그게 아마 조금 거기에 또 주사 용기 고무 마개까지 한다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화학 제품, 이제 플라스틱,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달 용기에도 예. 쓰이고 보관 용기에도 쓰이고. 네. 그다 하다못해 이제 그 우리 진단 키트에도 네. 플라스틱이에요 다. 네, 맞습니다. 네. PPP 용제 뭐 라면 봉지 다 쓰이잖아요. 네. 뭐. 그래서- 쓰이는 데가 워낙 많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NCC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는 뭐야 이렇게 되니까 설명을 해주셔야죠. 예. 이게 NCC라는 게 이제 석유를 갖다가 이제 분해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중별로 이렇게 쭉 물질별로 나옵니다. 뭐 에틸렌, 프로필렌, 부티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런 물품 이거를 성분별로 분류를 해냅니다. 네. 그런데 이 성분들이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스티로폼 만들 때도 쓰고 있고요.
플라스틱 제조할 때 일부 첨가제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플라스틱을 만들 때도 물론 들어가죠. 그 화학 소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생활을 필요로 하는데 이 화학 소재가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네. 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가가 안정적이에요. 예. 그리고 유가가 올라갈 기면 별로 안 보입니다. 네. 이 기업에 대해서 싼 원료를 들여와 가지고 원가가 싼 거죠. 원가가 네. 싼 상태에서 이거를 갖다가 많은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네. 부분들이니까 실적들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요. 이렇게. DL과 묶어서 금호석유, 네. 금호석화. 예. 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던데. 지분 경쟁 막 들어가 있잖아요. 예, 예. 네. 하여튼 의외로 유기화학이나 기초 소재 화학 쪽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DL은 지주사인데 밑에 이제 그 DL 케미칼을 달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NCC를 뭐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또 내일이나 모레쯤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국내의 부동산 관련 대책, 네. 주택 공급 대책 나오잖아요. 네. DL이 이제 대림 산업에서 대림 건설도 예, 예. 분류했기 때문에 네. 연관지어서는 다 동반해서 그렇죠. 건설 나올 수 있을 것 대책 같아요.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재건축이나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실행한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토지보상금 50조 원이 풀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재건축 시장, 재건축이든 아니면 신규 주택 공급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림산업에 우리가 도비도스라는 브랜드로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세면 용기라든지 변기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대림 산업에서 국내는 거의 다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대림 유업 아닌가? 네. 네. 아니야. 자, 하여튼 뭐 너 들어가면 너무 많이 네, 들어가니까. 네, 예, 그렇죠. DL은 여기까지 네. 시장 정보. 그 다음에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오늘 현대모비스인데 네. 여기 없어요. 네. 네. 현대모비스 어제 얘기 많이 나오던데 애플카 관련해서 조지아에 네, 예. 기아차 공장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그거를 애플이 쓰면은 그렇죠. 그냥 쓸 때까지는 않을 것 같고. 제 애플한테 뭔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메리트가 좀 일단은 뭐 풍문이고 이슈 그렇죠. 얘기니까요. 예. 이거는 팩트로 확인돼서 뭐 네, 그렇죠. 정확하게 여러분 이건 미다는 아니에요. 그냥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판단은 들어보시고 시청자분들이 저런 얘기도 있구나 하는 정도만. 일단은 제가 듣는 뭐 이야기로는 현대모비스의 일정 부분의 지분을 애플이 좀 갖고 간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저 좀 아까 제가 해드린 얘기예요. 이런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의 예. 지분을 애플 쪽으로 네 하고. 넘긴다는. 근데 이제 현대차 뭐 이제 현대차가 됐든 기아차가 됐든 애플카가 됐든 이런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친환경차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현대모비스는 그 기본적인 뭐 거의 대부분 모듈화되어 있는 네. 파워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차가 어느 장점이 있고 메리트가 있죠. 네, 예. 네. 계속적으로 판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거는 수익은 가장 많이 보는 게 현대모비스지 않을까. 그렇죠. 예. 애플 입장에서 보면은 야 껍데기 자, 네. 기아차. 네.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이거 설계하고 이렇게 해갖고 뭐 그렇죠. 전장에 대한 거 모비스. 네, 예. 이렇게 개의 어떤 수직으로 만들어 놓기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오늘 현대모비스의 주가도 흥미롭지 않을까 좀 싶긴 해요. 저는 지금 뭐 그 현대차 그룹에 이제 보면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렇게 딱 크게 보면은 글로비스 이렇게 있는데 네. 현대모비스가 핵심적인 회사인 걸로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글로비스도 그래 얘기 많이 하죠. 네. 글로비스는 이제 수소를 이제 공급하고 이런 운송에 대한 거를 다 책임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현대위아는 상대적으로 현대차 그룹 중에서 좀 가장 좀 작다, 시가총액이 좀 작다라는 개념인가? 이것 때문에 좀 최근에 주가 탄력이 좀 많이 좋았던 부분이고 네. 공조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기차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뭐 다른 것들 다 핵심이지만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제 발열에 대한 제어 부분, 예,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현대 위아 쪽에서 이제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부각됐던 부분인 것 같고요. 준비도 안 되는데 툭 치니까 후루룩 다 나오잖아. 네. 맞아요. 이러니까 사실 7시 30분에 정보 회의를 아침 새벽부터 들으시는 이유가 그래도 뭐라도 하나 걷어 가셔야 되니까.
너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여기까지만. 자, 오늘은 네. 시간의 특징주는 별게 없는 것 같은데. 예, 그죠? 공시 내용 이제 공시가 시간외로만 이제 공시 나오는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정도로 이제 보시면 DSC 되겠습니다. 인베스트먼트. 예. 여기는 뭐 수익 많이 났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컴택 시스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네, 뭐 삼성 SDS 피인수서 기대감 뭐 이렇게 해서 장중에서부터 같이 기대감에 의해서 같이 움직였던 부분들이고요. 뭐 장원테크라든지 이퓨처 뭐 이런 것들이 상한가 같은 이유도 거래량은 되게 미미하게입니다. 네. 거래량 미미하면서도 이제 조금 움직여도 확 올라가 버린 그런 오케이. 형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핫한 기업으로는 일단 바테 네. 조금 갸우뚱거릴 수 있지만 하여튼 뭐 좀 지켜보자고요. 네. 이 정도 차장이 얘기한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하나씩 맞아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오늘 시장 풍문 얘기가 더 재밌었어요. 네, DL과 현대모비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네. 자, DB 금융투자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